사주 강의 초급 시간입니다. 연, 월, 일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에 경금이 있지요. 그래서 일간 자리를 중심으로 자평학은 본다고 했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자는 자중개수가 자의 정기입니다. 지장간 정기. 그래서 경은 금이고 자중개수는 음이지요. 양대 음이고 내가 설기하고, 설기라는 것은 내가 기운을 빼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경금이 설기하는데 개수에게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 됩니다. 상관. 여자분들 같으면 결혼해서 자녀들이 되겠지요. 뭐 원칙상으로는 상관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근데 경 밑에 자가 바로 붙어 있으면 일간 자리가 경자가 되지요. 경자인데 만약에 다른 주에서 오가 있어서 충하지 않으면 경자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충하면 그 기운을 반감시키거나 좀 줄여버리는 작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경은 도끼입니다. 도끼. 근데 자는 일직선입니다. 위아래에 점선되어 있는 것처럼 일직선이 자입니다. 자. 흔히들 뭐 잣대를 댄다 하는 그때 쓰는 그 자자하고 잣대하고 비슷하게 눈곱이 있는 자처럼 일직선으로 쭉 그어진 것을 자라고 하는데, 자라는 것은 경 밑에 붙게 되면 토끼날이 예리하게 섰지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 일직선으로 쭉 간다는 건 세상에 그런 건 없지요. 여기서 딱 자리를 정해놓고 저기 바다 끝에 딱 자리를 정해놓고 산이 나오건 들판이 나오건 뭐 계곡이 나오건 계속 일선으로 간다는 게 경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이 경자 일간이거나 일주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들 중에 경자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성이 경자일 경우, 자가 관성이어도 경자 성격이 나오는 거고 경이 관성이어도 경자 성격이 나옵니다. 경자가 관성이 되려면 갑일간일 때는 경자가 관성이 되겠죠. 갑어릴 때. 혹은 자가 관성이 되려면 병정일간일 때 자가 관성이지요. 그때 경자가 있게 되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그게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천지간에서 운명기질이 경자이거나 경자관성인 사람한테 기운이 들어오는 경우는 운명적 기질이 그게 옳다, 끝까지 그것만 지니고 고집을 해라, 그게 항상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슨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 절대 안 고칩니다. 계속 가요. 이게 본인한테도 좋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스스로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렸을 것이다 반성을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자기도 피해를 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가다가 굽어지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고 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기도 해야 되는데, 경자는 여기서 일점을 찍고 저기다가 마음을 하나 놓으면 그냥 가야 됩니다.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인 경우는 스스로 마음을 좀 달래고 고치고 돌아서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도 사주가 중상류층 이상, 상류층 사주 팔자를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저 뭐 일반 백성들, 민초들 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 분들, 상류층 이상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우리보다는 더 운명적 기질이 강해서 마음이 항상 편해요. 우리가 막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는 항상 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문재인 사주를 중상류층 이상으로 보면 문재인 일관과 합되는 것이나 주변 것을 보면 경자가 있는데, 경자 관성이거나 아마 경자 일주거나 뭐 그럴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한번 마음이 정해지면 뭐 청년기나 뭐 자기가 살면서 한번 마음이 한번 정해졌지요. 그러면 무덤까지 그 생각을 갖고 갑니다. 피해가 엄청나지요. 자기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경제라는 게. 그걸 기억을 하시고 항상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마음을 자꾸 돌리려고 해야 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의 축입니다. 축은 지장간 정기가 기토입니다. 기토. 그리고 경금은 양금이고 기토는 은금이지요. 토생금 나를 생해줍니다. 나를 생해주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정당한 어무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경인 나옵니다. 경인은 양금이고 인중에 간목이 정기입니다. 간목이 정기. 양목이지요. 내가 극하는데 양 대 양이니까 편재입니다. 편재. 편재인데 경은 금이고 이는 목이지요. 뭐 금목상전합니다. 금극목하니까 금목이 서로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약한데 왜 금하고 금이 일방적으로 이기지 왜 금목상전 서로 전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경금이 도끼라고 이제 봅시다. 자연 물상으로. 그 숲속에 인이 많아요. 숲속엔 큰 나무가 많으니까 숲속에 나무가 인목이 뭐 한 30개, 40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경금 도끼로 나무를 내리치면 도끼날이 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뭐 도끼 자루도 부러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는 금목상전 서로 전쟁을 한다, 서로 다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이 사주에 있어서 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면 백에 가까워요. 백이라는 것은 기백을 가진다 해서 용기를 가지는 마음이지요. 뭐 비상사태나 위급한 사태가 나오면 우리 몸에 백이라는 영혼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혼이라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자상한데 위급시나 화가 나게 되면 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백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백이 오행으로는 금입니다. 금. 그리고 혼이 목입니다. 목. 혼이 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목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백은 강렬하고 사납고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상대를 해치기도 하는 게 백입니다. 그래서 금목이 상전하면 혼백이 서로 싸워서 정신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쁘게 가야 되나 부드럽게 가야 되나. 그래서 금목 상전하면 정신적인 갈등이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경인 같으면 정신적인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상처를 심하게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의 묘는 묘 중에 을이
정기입니다. 그래서 금극목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정제. 그러면 경묘 관계도 금목상전인데 서로 갈등이 생기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을경합 이렇게 됩니다. 을경합. 묘 중에 정기 을이 있어서 을경합. 을경합의 관계가 뭐냐고 하면, 동물의 왕국 보면 악어 있죠. 악어. 악어가 경금이면 그 옆에 악어새가 따라다니지요. 악어새가 따라다니면서 입속에 있는 벌레나 뭐 피부 바깥에 도는 벌레나 이런 걸 잡아먹고 같이 다니지요. 보면 그 관계가 을경합입니다. 을은 새, 경은 악어. 이 관계에는 을경합인 경우는 서로 사이가 좋아요. 옆에서 보면 막 소근소근 이야기도 하고 쫑알쫑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을경합이 되면 사주학상으로는 을경합은 인이지합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좀 을경합이 있으면 말이 좀 많아요. 말을 자잘하게 잘하고 많이 해요. 을경합이 되면. 그래서 혼이라는 묘중 을이 백이라는 경금과 합했다는 겁니다. 합해서 말도 하고 인정스럽고 마음도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하고 묘관계에는 그렇게 금목상전에 심한 폐해는 오지는 않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다르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경하고 묘를 놓고서는 그렇게는 오지는 않습니다. 그 경은 자연 형상으로는 바위가 많은 곳입니다. 바위 언덕. 산을 가보면 육산이 있고 악산이 있지요. 악산에 해당됩니다. 바위가 많은 곳. 이를테면 경오하면 오는 화기지요. 화기. 화라는 것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상승한다는 것이니까 높은 곳이겠죠. 높은 곳. 오를 또 새라고 하죠. 새. 새가 날아서 올라가니까 오를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오 이렇게 하면 경과 오가 붙었을 때는 오라는 것은 높은 곳이니까 높은 곳에 있는 악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경금인데 공중에 떠 있으니까 오에 상승하는 작용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항공기나 이런 경우도 경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진 밑에 경진하면 진중에 무토가 지장간 정기입니다. 양토이고 경금은 양입니다. 그래서 양 대 양이면 음양 부조화로서 정이 아니고 편이니까 편인 이렇게 합니다. 편인. 사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해잡평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보면 경이 진을 보면 혼이 돌아온다 할 정도로 경이 진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진은 보면 혼이 돌아올 정도로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경이라는 게 도끼인데 진토의 상을 받으니까 그 도끼 힘이 매우 강렬해지겠지요. 그래서 경지는 뭐 뒤에 또 배우시겠지만 쾌강이라고 합니다. 쾌강. 그 경진, 경 밑에 진이 바로 붙어 있는 경우는 한 성격 한다고 보시면 돼요. 쾌강살이라고 해서 괴열 개자에 강은 그냥 한글상으로는 강할 강자 그렇게 쾌강살 그렇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쭉 쾌강살이 나오는데, 쾌강은 성격이 한 성격 합니다.
그러니까 경진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죠. 경진 일간일 경우 다른 데서 충하면 좀 그 성격이 줄어버려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경이라는 것을 주역으로 이렇게 쭉 보면 정확한 의미는 도살용 칼, 그러니까 생명체를 한 번에 생명을 끊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도끼, 뭐 전쟁용 칼, 뭐 사극에 보면 좀 잔인하지만 도리끼라고 해서 쇠뭉치, 뭐 철퇴 같은 거 이런 게 경입니다. 그리고 갑 중심에서 지지를 본다고 했지요. 성격을 살필 때. 갑 중심에서 보면 경이 평관이죠. 평관. 평관. 평관이라는 성격은 강렬하고 약간 폭력적인 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인간 세상에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 속에서 칼을 금법을 연마하는 사람, 금법을 연마를 해서 금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뭐 부호 밑에 부자 밑에 들어가서 칼을 쓰거나 아니면 나라 같으면 임금 밑에 들어가서 장군이 되겠지요. 그 당하는 입장은 그 경금이란 칠살에 당하는 입장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칠살의 성격도 있고 금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금객이라 해서 뭐 평소에 칼을 다지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경금이 그 사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강렬합니다. 좀 나쁘게 가면 뭐 깡패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경과 사가 있습니다. 경과 사. 사의 정기는 병화인데 병은 양화고 경금은 양이죠. 그러니까 칠살이 될 테고 경에 오는 경 밑에 오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꼼꼼하거나 지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경호가 관성이어도 그렇겠지요. 그 오가 경호가 관성일 때 오가 관성이려면 어 경금 경이나 신일간이면 오가 관성이 되겠지요. 이를테면 신일간인데 경호가 연에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거나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의 미는 미중 기토가 정기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경씨는 신중의 경금이니까 비견입니다. 비견. 경과 신관계는 유기막에서는 백호라고 합니다. 백호. 흰 호랑이. 검은 흰색이라고 했지요. 살기가 있는 흰색. 그래서 경씨는 백호입니다. 백호.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목이 생명력이면 금은 반대되는 비생명력이겠죠. 목이 동쪽에 있고 금이 서방에 있으니까 주로 금을 그 서방금을 숙살지기라 합니다. 살생 그 혼을 생명력을 죽이는 기운. 그 가을철에 모기 생명력이 줄어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지요. 그리고 또 역학에서는 거미시라고 합니다. 쇠 금자라서 검은 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은 생명력이니까. 그래서 검이라는 것은 살기가 되고 시신, 신체, 정신력을 뺀 혼백을 뺀 신체를 또 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놈이 항상 뭐 나쁜 놈이가 있으면 좋은 놈이하고 겹쳐 있는 게 이제 역학인데, 이제 뭐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경은 다 익은 과일인데 큰 과일이겠지요.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나는 게 또 경금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경금은 주역으로 보면 정확한 의미는 칠살과 같이 금을 연마한 금의 다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경금은 서로 굉장히 친한 척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한다, 화의롭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하고 유 관계는, 유는 유 중에 신금이 정기입니다. 그래서 급제가 되고, 이제 흔히들 양인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인살이 됩니다. 양인살. 양인살이 뭐냐면 아래 도표를 보시면 갑일대 묘, 갑의 녹은 인인데, 녹이라는 것은 정상한 자리입니다. 천간은 아무래도 머리에 해당되겠지, 머리. 그러면 머리야 신체가 있어야 되는데, 갑의 신체는 인입니다. 인. 인인데, 인 다음에 묘인데 신체 이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묘가. 그러면 이때는 성질이 나거나 화가 났거나 너무 강력하게 나가거나 하는 상태로 봅니다. 갑이 묘를 보면 신체보다 더 앞서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양인살이라고 합니다. 양인살. 을의 진, 병의 오. 그 을의 진짜 몸은 묘입니다. 묘. 근데 을의 진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 있죠. 그래서 일간이 어릴 때는 진을 보면 양인, 일간이 병일 때 병의 진짜 몸은 사인데 사보다 한 칸 더 나갔으니까 오양인, 정의 진짜 몸은 오인데 한 칸 더 나가서 미를 봤으니까 양인. 그러니까 병정과 무기는 동궁입니다. 병정, 무기, 동궁이라고 그래서 무기는 중앙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따로 짝을 병정과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의 오도 양인, 기의 미도 양인, 경의 유, 경의 진짜 몸은 신이지요. 신 앞에 한 걸음 더 나간 게 유니까 유양인. 경의 유는 양인이 됩니다. 양인. 경의 술은 술 중에 무토가 정기니까 편인이겠죠. 편인. 그리고 경의 해는 해 중에 임수니까 식신이 됩니다. 식신. 그래서 뭐 경술도 괴강이라고 합니다. 괴강. 괴강은 한 성격 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경의 본뜻은 도살용 칼, 도끼. 근데 반면에 신은 한 번에 생명력을 끊어놓지는 못하지만 심하게 상처 주는 걸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쁜 놈이만 있는 게 아니라 경은 달콤한 큰 과일도 경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신에 대해서. 신은 보면 만약에 신일 때 자가 있으면 신은 작은 쇠, 그러니까 만들어진 쇠지요. 바늘 같은 거, 가위, 부엌칼, 쇠는 쇠인데 작고 정제된 겁니다. 뭐 못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신금인데, 신금도 아까 거미시라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정신을 뺀 신체, 뭐 시체도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또 상투, 가위,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것은 보석입니다. 보석.
병화를 보면 빛을 받았을 때는 빛이 광채가 나서 아주 아름다워지는 보석, 황금, 기금속. 그 신금이라는 것은 보석인데 진이라는 것은 진흙입니다. 진흙. 근데 신이 진을 보면 진흙 속에 파묻혀 버리니까 보석이 망신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렇지요. 신과 진을 써놓고 보면 진 중에는 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을. 진 중에 을이라는 게 있는데 진의 지장간 중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 중에 을과 신금이 서로 충합니다. 충. 을은 신 입장에서는 재성이지요. 재성과 내가 충하면 내게 들어오는 돈을 내가 차버린다. 뭐 이렇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은 주역으로 주역이나 뭐 화두를 잡아보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문적인 힘을 가진 문신, 경금이 장군이라 무신이었죠. 무신, 무사. 신금은 학문을 하거나 해서 전기에 나간 관리, 이를테면 공무원 같은 겁니다. 공무원. 공무원도 상하가 있겠지요. 뭐 고급 공무원은 정성판서 이렇게도 되니까 오로지 문으로서 권력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주역으로 보면 죽음도 불사하고 임금에게 구하는 충신, 그리고 군주에게 미움을 받으면 귀양 가고 뭐 골프를 치거나 해서 조금 공직이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면 욕도 많이 먹고 하는 게 신금입니다. 신금. 갑 중심에서 신은 정관이죠. 정관. 그 신이 자를 보면 뾰족하게 자는 일직선으로 예리하게 된 거니까 바느질하는 경우도 신의 자를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느질해서 옷을 만드는 것도 신금 이제 바늘입니다. 뭐 이제 육체에 대해서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경금이라는 것은 칠살인데 칠살인데 이제 공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됩니다. 칠살. 그러니까 뭐 권력으로 따진다면 서열로 따진다면 아주 큰 권력은 칠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좀 작은 권력은 정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인을 보면 인 중에 정기는 갑이지만 병화도 있습니다. 병화. 그래서 병이 일간 신과 그러니까 일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할 때 신을 쓰시고 인을 한번 써보시면 인 중에 병화란 게 있습니다. 병화. 지장간을 보시면 그래서 병신합 이렇게 되는데 신과 인관계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병과 신은 반은 합이 되고 반은 합이 되질 않습니다. 합이 안 되고 병화가 조금 떨어져서 신금에게 빛을 주니까 신금은 빛이 반짝반짝 나겠지요. 보석이니까. 그리고 또 병신합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빛을 받을 때는 전기불입니다. 전기불. 전기사업 하는 사람들이 병과 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에 신을 쓰시고 묘를 쓰시면 그 묘가 일간
신 밑에 바로 있을 때는 뭐를 맡겨도 돌파를 잘해요. 어떤 일을 맡겨놔도 돌파력이 굉장한 사람이 신묘입니다. 신묘. 자기 운명을 잘 헤치고 나가고 직장에서는 일을 맡겨놓으면 추진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천간신을 쓰시고 밑에 유를 쓰면 신유라는 것은 해가 지는 방향이지요. 해가 뜨는 방향은 묘입니다. 묘. 시간으로 보면 5시 반에서 7시 반이 묘시지요. 묘시에 해가 뜨는 거니까 근데 양기가 뜨죠. 양기. 그러니까 아들, 소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라는 것은 달이 뜨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양이 져버리고 태양이 져버리고 그 유에서 엄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딸이 됩니다. 딸, 소녀 이렇게 봅니다. 소녀. 그리고 그래서 신유라는 것은 해가 기울어지는 곳 하니까 인생이 끝나지는 곳 하니까 슬픔, 허망함. 을묘라는 건 태양이 떠오르니까 희망이 생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학문을 배워서 관직에 나아간 사람, 문신. 경금은 검을 배워서 권력을 쥔 사람, 검객, 장군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세상 살이에 있어서 아니면 인간 세상에 있어서 비유를 하자면 신금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권력, 관직에 나간 사람, 경금은 검을 연마해서 관직에 나아간 사람. 근데 경금을 연마해서 그걸 마구잡이로 쓰면 결국 업이라는 작용이 돌아오죠. 주역에서 보면 경금이 무력적으로 행동을 하고 목적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를 하고 하니까 이런 성취는 분명히 되는데 그게 뒤에는 자기에게 자기 가족, 자녀에게 업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주역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인간사에 있어서 칠사를 쓰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요. 좀 권력을 크게 쥔 사람들은 더 칠사를 쓸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칠살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잘만 쓰면 큰 권력을 쥐게 됩니다. 정관도 뭐 큰 권력을 쥐긴 하지만 칠살은 생살권을 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자기에게도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뭐 경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육신에 대해서도 경에 관한 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인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물상론입니다. 육식갑자 물상론인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건 뭐 제가 어디서 글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도 본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 하면 자라는 게 물이고 자라는 게 정인이죠. 정인. 그 인성이라는 것은 문서가 딸린 집을 의미합니다. 집문서가 날라갔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문서는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자가 인성이니까 문서인데 문서 집인데 수니까 수상가옥 이랬습니다. 수상가옥. 그리고 갑이 나무인데 밑에 지지에 자수가 있으니까 물 위에 뜬 나무.
밤에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술집이나 숙박업이다 이랬네요. 자라는 게 자시고 밤을 의미하는데 다시 인성, 집이 합쳐지니까 야밤의 집이니까 여관, 술집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갑자의 정확한 의미는 난초같이 고결한 사람 뭐 이렇게가 됩니다. 갑이라는 것은 나무인데 자라는 것은 이슬이니까 담백하고 맑고 순결하고 고결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역상으로는 얼축은 소가 쟁기질하는 농장이다. 섭지에 풀들이 나고 있고 있네. 축이라는 것은 토인데 지장간 도표를 보시면 신도 있고 기도 있고 개도 있습니다. 개라는 것은 물이지요, 물. 또 신금이 금생수 하니까 물이 많은 축은 토니까 물이 많은 토니까 섭지가 됩니다. 섭지. 얼은 작은 초목, 뭐 잡풀 나무니까 섭지에 풀이 난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얼이라는 것은 새니까 섭지에 새가 있다. 자연 형상으로. 그다음에 병이는 용광로 이랬습니다. 용광로. 벌겋게 달아오른 총각, 태양열, 주태. 병이 태양인데 인목이 목생화했지요. 인종간목은 양이니까 편인이지요. 그러니까 병이는 목생화하니까 화가 많이 크게 비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뭐 보일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병이는 인정이 많은 사람, 주역으로 보면 병이는 인정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을축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을축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정묘는 정은 뭐 그 말씀을 드렸지요. 남자의 정이라고. 그래서 정묘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잘생긴 사람이 정묘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육식합자의 정확한 의미는. 그 다음에 무지는 큰 산, 구름 뭐 이렇게 되고 기사는 뭐 구렁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연 형상으로.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확한 의미는 머리가 좋거나 꼼꼼한 사람. 그리고 신미는 주역으로 보면 참을성이 많은 사람. 신미일간이거나 신미관성이거나 신미에 해당하는 육친이 어머니면 어머니가 참을성이 많네요 하면 맞아요. 그리고 월간지에 신미가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중에 참을성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하면 그렇다고 해요. 근데 단지 미를 충하는 축이 다른 사주에 없어야겠지요. 다른 주에. 계유는 차분한 사람. 갑술은 선인장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갑술은 소유욕이 많은 사람. 비싼 물건이건 자기가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은 꼭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갑술이. 그 주변에서 인정을 많이 못 느낀다고 했죠. 을에는 자기가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익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병자는 주역으로 보면 성격적으로 독재에 해당합니다. 독재. 이런 사람의 성격이 확실하고 화끈하고 하긴 한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미치는 사람이 병자입니다. 병자 일간일 때는 일 처리하거나 하는 건 잘하는 사람인데 가족들을 이래라 저래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병자가 아버지에 해당하면 아버지가 독재 스타일이다. 이거 이제 사주라는 건 알면 고치려고 하는 고치려고 배우는 학문이기도 하니까 병자일 경우 자신이 병자거나 관성이 병자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천지간에서 독재하는 운명적 기질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축은 듬직한 사람, 심적으로 듬직한 사람 이렇게도 되고 무의는 다정다감한 사람, 기묘는 기묘를 가진 사람들이 기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 신기한 재능을 가진 사람, 신기한 사상을 가진 사람, 학문을 해도 남들이 못 따라가는 경지까지 가는 사람이 기묘입니다. 기묘. 경지는 쾌강이니까 한성격하고 신사는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일간이 신사이거나 신사관성이거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은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바깥으로. 이모, 개미는 성격이 밝은 사람. 이모는 기분파가 아닙니다. 기분파는 막 기분 좋으면 흥도 나고 하는데 이모는 그런 면이 좀 적습니다. 개미는 성격이 밝은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갑신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 을류, 병술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금방 그만둬 버립니다. 술이라는 것은 사막이죠, 사막. 사막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얼마나 덥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맡겨놓으면 오래 하기 힘든 겁니다. 병술 일관이거나 병술 관성이면 자기가 일을 하다가 하기 싫으면 집어치워버리고 일 하다가 하기 싫으면 집어 던져버리고 그게 병술입니다. 또 병술은 신살로 백호살이기도 합니다. 백호살이라는 것은 성격이 무서운 면이 있는 사람이 백호입니다. 백호. 정예는 부지런한 사람, 특히 부엌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자분들 같으면 자기 일간에 정의가 있으면서 다른 월주나 시주나 연주에서 총하는 사가 없을 경우에는 부엌에 들어가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예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히 이곳저곳 다니거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정예입니다. 무자, 기축. 기축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 축이 보면 자갈밭이니까 자갈밭 섭지인데 기토니까 또 자갈밭과 자갈밭에 있는 논밭을 경작하는 사람이니까 부지런해야겠지요. 부지런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너무 힘들게 앞날이 펼쳐질 게 뻔하니까 기축은 어째 어쨌건 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주에 충이 없거나 형이 없으면 기축 관성인 사람은 생활력도 강하고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 기축입니다. 경이는 성격이 야무집니다.
입을 꽉 물고 있는 관상이 많고 입술을 꽉 무는 듯한 인상이 많고 입술 주위가 아주 강하게 다물듯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인 신문 아까 말씀드렸죠. 돌파를 잘하는 사람. 묘가 문인데 신은 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을 확 열고 문을 들어가는 출입구를 통째로 부숴버리고 들어가는 사람. 신묘가 그런 사람이에요. 돌파를 잘하는 사람. 임진은 한수형께 갑니다. 쾌강입니다. 쾌강. 쾌사는 따뜻한 사람. 하다가 쉽게 지치는 사람도 괴사입니다. 성격적으로 인정이 매우 많은 게 괴사입니다. 가보는 불평이 많은 사람. 살면서 자기가 이를테면 그런 경우죠. 부모는 다른 형제들은 교육을 잘 시켜놓고 나만 그렇게 교육을 잘 안 시켰다. 뭐 그런 경우. 항상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가보입니다. 가보. 평소에 가보 있는 사람들이 욕도 잘해요. 남 불평 잘하고 남 험담도 잘하고. 을미는 남한테 치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병과 신은 그냥 읽으면 병신이 되니까 병과 신이라고 읽는데 병신 일주들은 혹은 관성인 경우는 혹은 자녀가 병신인 경우는 자녀가 병신인 경우는 갑일간일 때 병이 자녀면 이것도 병신 성격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신이 자녀가 되려면 무토일주에 신금이 되겠지요. 토생금하니까 여자분들일 경우 병신이 있는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웃깁니다. 정신적 차원이 4차원인 사람. 자기가 웃기고 싶어서 웃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웃겨요. 선천적인 코미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개그맨입니다. 가끔 가다 심심하면 4차원적인 정신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깔깔깔 웃게 됩니다. 정묘는 부정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정묘가. 무술은 봉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 착해요. 봉사심이 많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남 배려하는 면도 많고 자기 자신이 무술이면 봉사심이 많지요. 배우자가 무술에 해당되면 배우자 성격이 참 좋겠지요. 물론 술이 충이거나 형이 안 되어야 그렇습니다. 기회는 독합니다. 굉장히 독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면 그 천지간에서 독한 기운이 자꾸 자기에 공급이 되니까 아유 남들은 이거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일도 독하게 끈기를 가지고 해냅니다. 나쁘게 작용을 하면 좀 모질게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자는 말씀을 드렸죠. 신축은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만 해도 토라집니다. 잘 삐지고 잘 토라지고 잘 돌아오고 변덕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축이 있는 뭐 부인이 신축이 있으면 말을 잘못하면 토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축이 있는 부인을 둔 사람은 말 조심도 해야 되고 항상 편드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민은 좀 게을러지요. 계묘는 말씀드렸지요. 봉사심이 없는 사람. 갑진. 갑진 자체가 백호니까 성격이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형벌에 해당되는 분이 갑진인데 보면 성격이 좀 무서운 데가 있어요. 이거 갑진이라는 것은 자기는 행동이 느린데 남의 행동이 느리면 짜증내고 막 성질내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에 자기는 늦게 나오면서 자기보다 좀 늦게 나오면 성질내고 하는 사람. 자기는 행동이 느린데 남의 행동이 느리다고 성질내는 사람입니다. 갑진이. 을사, 병호. 병호는 최고를 꿈꾸는 사람. 뭐 도예나 뭐 예술 분야면 최고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남들이 못 따라오는 항상 병호 생각은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합니다. 정미는 기분파입니다. 기분파고 성격을 버럭버럭 내기도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기분파인데 성질도 자기 기분 내키면 버럭버럭 성질 내기도 합니다. 무시든 잘 모으는 사람인데 좀 인정미가 없습니다. 기우는 눈물이 많은 사람. 기우는 눈물이 많은 사람. 부인이 기우가 있으면 눈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기우가 있으면 드라마 보면서 가족들 앞에서는 울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굴쭉굴쭉 하는 사람이 기우입니다. 경술은 개강이라서 한성격 하는 사람. 시내는 총명하거나 눈치가 빠르거나 뭐 그렇습니다. 임자, 개축, 갑인. 갑인은 외유내강입니다.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갑인이. 을묘, 병진, 병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사는 독합니다. 독하고 일도 독하게 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일을 화끈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뭐 부인에게 정사가 있으면 자기 일간이 임일간인데 사주에 정사가 있으면 아버지가 독하거나 부인이 독하거나 그래요. 아버지 성격을 가만히 보고 아버지는 착한 분인데 그러면 본인은 독한 여성과 인연이 있습니다. 모호는 덩치가 크거나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모호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김이 이해심이 많은 사람, 대중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 경은 싫고 좋아하는 게 얼굴에 드러납니다. 자기가 싫은 사람 앞에 서면 얼굴에 금방 나 이 사람 싫어하고 얼굴에 이게 표가 나는 사람이 경신입니다. 신유 차분한 사람, 임술 한성격한 사람, 한성격하는 사람, 개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육친을 했는데 이제 신사를 보겠습니다. 신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신사를 가지고 주변 분들을 상담을 하시는데 처음 배웠으니까 해보고 싶겠지요. 그래서 가족들 사주를 뽑아놓고 신사를 붙여보고 형제들 뭐 친구들 사주 봐준다고 해서 신사를 쭉 붙여놓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고 5, 6년 지난 다음에 그 일을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를 붙여놓고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누구를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건 뒤에 후회를 하실 겁니다. 특히 가족들 사주를 놓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처음 배울 때 그렇게 하면 갈수록 신뢰가 떨어져서 나중에 실력이 붙고 나서도 사주를 봐준다고 해도 잘 안 믿어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을 붙이는 거 뭐 녹이다, 천덕, 월덕, 천을귀인, 이거 천을귀인은 도와주는 귀인이 있다는 겁니다. 관기학관, 이건 뭐 시험이나 관직점에 좋다는 거고, 문창귀인은 학업운이 좋다는 거고, 문곡학당귀인도 그렇고, 도화살은 좀 사람이 요염하다는 건데, 뭐 현대사에서는 사람들한테 다정다감하게 해서 인기가 높아진다는 사례입니다. 홍염살도 도화살과 비슷합니다. 개강살, 수옥살, 그 수옥살이 있으면 뭐 평생 감옥에 한 번은 가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김홍관살은 좀 예민하거나 신경쇠약, 신경질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급각 다리를 다칠 수가 있다. 당화살, 당화살은 사주에 인, 오, 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이 있어도 당화, 오가 있어도 당화, 인오축 다 있어도 당화입니다. 당화라는 것은 부상을 자주 입는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데기도 하고 엎어지거나 뭐 무릎이 까여지거나 그런 게 당화입니다. 당화살이 있는 사람은 부엌에서 뭐 요리하거나 할 때는 칼 쓸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백호살은 종명시에는 편안히 못 간다는 겁니다. 병이 들거나 행사를 하거나, 양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양이는 너무 성격이 강하거나 너무 설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로는 급각, 당화, 백호, 형신, 양인, 급탈신, 삼재신, 화계, 지동신. 그러니까 지동신은 것은 역마, 지살 그 의미입니다. 지살. 지살이나 역마나 같은 의미입니다. 화계라는 것은 종교의 별입니다. 대체로 진술, 충미, 묘가 화계입니다. 망신은 망신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주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신살들을 잘 안 붙입니다. 뭐 백호, 양인 이런 거는 붙이겠지만, 계몽관살은 연지 기준입니다. 쥐띠, 소띠, 범띠, 그러니까 쥐띠일 때는 사주에 유가 있으면 기문관살이랍니다. 기문관살. 소띠일 경우에는 사주에 다른 지지에 오가 있으면 기문관살. 급각은 월지 기준입니다. 사주가 월지, 월간 말고 월지입니다. 월지에 인 혹은 묘 혹은 진일 때 다른 지에, 다른 사주에 해나 자가 있으면 급각입니다.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다른 시지나 뭐 일지나 연지에 묘미가 있으면 급각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신경쇠약이다 혹은 다리를 다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역마살은 일지와 연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일지하고 연지가 만약에 일지나 연지 중에 인오술인데 다른 지지에 신이 있으면, 이를테면 범띠인데 다른 지지에 신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역마살이 있다. 역마살이 있다는 것은 활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활동적인 의미. 흔히들 해외에도 나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닌다 이것도 되고, 신자진, 원숭이 뛰거나 쥐뛰거나 용띠일 때는 다른 지지 월이나 일이나 시에 인이 있으면 역마라고 합니다. 수옥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지로 도화살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망신살, 개강살은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술입니다. 개강살 한성격합니다. 근데 무술은 봉사심이 많다고 했지요. 백호살은 성격이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개강은 성격이
한 성격 하는 거고, 백호는 무진, 청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인데, 만약에 자기가 임일간인데 청축 백호지요. 그러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청이 부인이지요. 임일주니까. 그럼 부인이 가끔은 무서운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임일주에 또 축은 관석이니까 아들, 딸 중에 성격이 무서운 면이 내재되어 있는 아들, 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계는 종교를 가진다는 겁니다. 삼재는 뭐 덜삼재, 날삼재 이렇게 하지요. 범띠, 말띠, 개띠. 올해가 기해년이니까 두 번째 칸에 보면 뱀띠, 닭띠, 소띠는 올해 삼재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내년 그 후년에 나가는 삼재가 됩니다. 삼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기학관, 학업우수, 관계입신, 문창기인, 학업정신, 등과급제, 문곡기인. 이거 뭐 사후의 학문적 명성이라고 했는데 그냥 문곡기인, 문창기인, 관기학관 하면 학업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당기인 하면 공부를 잘했다 뭐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녹이란 갑록제인 이렇게 읽습니다. 갑의 재산은 인이요, 갑의 신체는 인이요, 갑의 본뿌리는 인이요. 갑이 머리인데 아랫부분 신체가 녹입니다. 그래서 녹이라는 건 재산도 되고 신체도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입니다. 을의 녹은 제묘, 병무록은 제사, 정기록은 제오, 경록은 제신, 신록은 제유, 임록은 제해, 계록은 제사. 오늘은 육식갑자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경과 신에 대해서 주역으로 혹은 화두로 잡은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간단하게 육친을 정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